제가 한 20일 동안 전당대회 참여하면서 느낀 소견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 출마 선언 후에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민주평화당이 절체절명 의혹에 있지만 지역에서도 중앙에서도 꼭 필요한 정당이다. 살려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큰 변화,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소선 의원이 무슨 당대표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후보 말이 맞다. 변화 없이는 안 된다. 최경환을 밀어주자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여론과 당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당에는 45세 이하 청년 당원들이 2만여 명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저의 큰 변화, 새 인물에 대해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이런 변화 요구, 새 인물에 대한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신진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새 인물들에게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상당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정당이라고 하지만 우리 당은 너무도 허술했습니다. 당원 명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당문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창당 발기인들과 많은 당원들이 지도부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차기 지도부의 첫 과제는 당문을 혁신하고 공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당내 만연해 있는 패배의식과 무기력, 이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금 6.13 선거 참패, 최악의 지지율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당의 비전과 좌표를 찾고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차기 지도부는 우리 당을 작지만 강한 정당,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중체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실현해야 됩니다.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국민선거 선포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새 지도부 구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당의 단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출발하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당을 살려내자는 확고한 의지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당면 현안 대응도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대책 없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대안을 내놓고 민생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자 협치내각을 제안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태도를 보면 협치내각을 끌어갈 진정성도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 표류가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 교섭력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지역 국비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초선인 저희 당대표 출마가 아름다운 도전, 용기 있는 도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이 나설 좋은 환경이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감한 도전만이 변화를 가져오고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네, 기호 1번 최경환 후보에게 큰 박수. 저를 도와주는 분이 이렇게 원고를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 이따 수락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락연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냥 구도로 짧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북 간 평화,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국민 경제 생활에도 평화를 실현하자라는 기치를 들고 나선 정읍고창 출신 유석엽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서울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연일 폭염에 시달리던 그런 날씨에 한풀 더위가 꺾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 민주평화당의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민주평화당도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우 무덥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정말 먼 걸음을 달려오신 우리 당원 대표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정성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민주평화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도 대선에서 패배, 또 금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겪으면서 정말 질이 멸렬해질 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민주평화당의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이대로 죽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기왕에 죽더라도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장렬하게 전선을 각오로 다시 한번 사력을 다해서 일어서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민주평화당에 나아갈 바를 제시를 하고, 여기 계시는 대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죽지 않으면 살기로 가면은 살아날 날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끝난 우리 월드컵 경기 잘 보셨죠? 피파 랭킹 57위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단이 피파 랭킹 24위 스웨덴을 맞이해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2차전에서는 피파 랭킹 15위 멕시코를 만나서 또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또 주도였습니까? 마지막 3차전 전대회 우승팀이자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만났을 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독일을 이기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뛰니까 정말 꿈만 같았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3차전에서 독일을 꺾고 정말 사그러들 뻔했던 대한민국 축구 대표단이 화려하게 부활했듯이 작년 대선 패배, 금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이것을 딛고 저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또 2년 후 대선에서 반드시 집권의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남북 간 평화,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국민의 경제 생활에도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겠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경제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국민에게 주어지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지지를 해준다면 틀림없이 원내인당 2022년 집권의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세삼창으로 끝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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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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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삼복영천에 사실 아들, 딸이 좀 올라와 주시라고 해도 더위 지내고 가자 이럴 판인데 이렇게 달려오신 그 마음, 그것은 나라도 가서 힘을 보태야 당이 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평화당의 희망의 근거는
또 존재 이유의 근거는 바로 여러분 대표 당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6달 된 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통과 뿌리를 가진 당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소개를 받으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권노갑 고문께서 민주평화당을 상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6개월 된 당이 아니라 뿌리와 역사를 가진 당이라는 걸 이분께서 증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노갑 고문. 김대중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하셨던 우리 정일영 박사님,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정대철 선배님, 두 분은 다 당선시켰는데 정동영이 후보로 왔을 때는 선대위원장이어서 저는 낙선시켰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넉넉한 큰 형님이신 정대철 선배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주평화당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원 고모님, 문팔계 고모님, 또 박양수 고모님, 유재규 고모님, 강원도당위원장도 맡아 계신데요. 이영권 고모님, 또 떼까우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 이훈평 고모님, 홍기훈 고모님, 우리 고모님들이 살아있는 우리 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평화당 정직하게 얘기해서 사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어떻게 사느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새로 형성되는 지도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뭉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17명이 똘똘 하나의 팀으로 뭉쳐서 의원들 면면을 보면 일당백입니다. 17분이. 이분들이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면 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우리는 한 팀이다. 오늘 계기로 민주평화당은 이제 21대 총선 승리를 향해서 함께 가는 동지요,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권의 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민주평화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남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호남을 지키겠습니다. 그거로 제5연선거에 출마한 이윤석입니다. 우선 이 더위에 저 목포에서 또 무안에서 여수에서 광양에서 올라와 주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5분 동안에 한 3분은 우리 고모님들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고 따르고 싶다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우리 권노갑 고모님, 정대철 고모님, 그리고 박양수 고모님, 또 이훈평 고모님, 또 문팔계 고모님, 또 많은 고모님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됐는지 저는 여기저기 당원의 90%가 광주 전남북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선거 기간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어쩌다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의당 5명 국회의원이 있는 그런 정의당보다도 14명, 17명 국회의원이 있는 우리가 1%, 3% 정말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참으로 자괴감을 가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부가 그동안 뭐였습니까? 이게 쌀밥이었습니까? 보리밥이었습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까? 아니면 한국당이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의 가치 그리고 지역정당이란 말
당연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박천정이 어떻게 서로들 어떤 분은 잘 안 하셔요. 어떤 분 한 분이 좀 심했어요. 우리 박지원 대표님 같은 분 어떤 분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그렇게 항의하고 대들고 수도 없이 검찰에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여러분 누가 거기에 응원했습니까? 우리가 인재를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 싸울 것은 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합시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하고 반드시 그 성과가 남북 문제도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호남이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까지 해온 것을 미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숟가락을 들고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저들한테 다 뺏기고 호남을 다 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 경제 문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론, 그리고 내년 470조 슈퍼 예산, 그리고 또 9.5%가 증가한 250조 세금 걷어들였다고 자랑하는 것 전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쥐어 짜내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당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제 싸울 것은 싸우고 우리 호남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다음 2년 후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권노갑 고문님, 정대철 고문님을 비롯한 박양수, 이훈평 고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부에 앞으로 1시간 후에 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면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싸울 것은 싸워서 민주평화당이 좀 있더라, 우리 호남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대구에서는 문재인 지지도가 35%입니다. 부산에서는 61%, 64%입니다. 우리 호남에서 83%, 78%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청와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호남 주민들, 우리도 잘못했지만 생각을 좀 거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노갑 고문님, 그리고 정대철 고문님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허영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허영은 근본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여러분 곁에 가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 뵈어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원외 위원장님들의 역할이 더 필요할 때 저 허연이 원외위원장 대표로서 출마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호흡을 같이하여 주시는 세 분의 비례대표 의원님을 포함 17석에 불과한 우리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당은 그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생활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근본 선거는 저 당원을 간의 온갖 다툼과 차마 당원이면서 해서는 안 될 후보들에게 대한 인신공격,
욕설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민주평화당이 미래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 때 다른 당을 상대로 다툼도 이리 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여러 당원들의 걱정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중도 포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을 주변의 모든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친애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현재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뚫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민주평화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하여 먼 길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 꿈의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하여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똘똘 뭉쳐서 고모님들을 모시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할 것입니다. 저 허영이 배가 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들 태우고 네, 귀여운 서영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별 최종 득표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최경환 후보 29.97%, 기호 2번 유성혁 후보 41.43%, 기호 3번 정동영 후보 68.4%. 자제해 주십시오. 기호 4번 민영삼 후보 19.96%, 기호 5번 이윤석 후보 19.04%, 기호 6번 허영 후보 21.36%. 힘차게 단계를 휘날리고 계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평화당 만세! 민주평화당 만세!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